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통론과 관련된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게, 오늘 제가 통계청에서 나왔던 인구 동향 4월입니다. 4월 거 영상을 올렸는데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든 것도 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놀란 게 혼인 건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저는 정말 그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뭐였냐고 하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그동안 미루어졌었던 혼인이 많이 늘었어요. 또 90년대생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혼인 건수는 좀 당분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월달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3,717건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비율상으로 본다면 20.44%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3월보다 4월이 적게 결혼하는 건가 해서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3월 대비해서 4월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은, 2022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3월보다 4월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빨리 안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갑자기 한 달 만에 갑자기 한꺼번에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아닌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사이에 어떤 사이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 없어요. 제가 아무 생각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통론이 아닌가 싶어요. 마통론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통론이 나왔던 게 3월 초쯤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들을 비롯해가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아마 3월 달에 이제 많이 퍼졌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3월 달쯤에 또 그때 당시 뭐 몇몇 분들이 올린 이야기로는 예식장 예약이 갑자기 꽉 차 있었는데 파혼이 많아서 그런지 빈자리가 많이 늘었다, 그런 후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아직까지는 가설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5월, 6월, 7월, 8월까지도 지금 이번처럼 크게 떨어진 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마통론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설입니다만은 통론의 후폭풍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재미있게 이 이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대출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구나. 마통론으로 인해 이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혼한 우리 형님들도 파악이 되었구나. 힘내세요 형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혼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줄었어요. 오래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혼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 같은 경우도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동을 대비해서.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이것도 마통론 때문일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확실히 대한민국 결혼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가소비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시집가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알바노 입장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제 후배가 마통론과 똑같은 케이스로 당한 피해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빚이 3, 4천 있는 걸 알게 되고 빚 다 갚아주고 나니까 또 빚을 1, 2억 정도 몇 년간 남편 몰래 만들어서 몇 년간 빚 갚게 했으며 10년을 살다가, 약속의 10년이군요. 가성비의 5년. 10년을 딱 채웠네요. 10년을 살다가 올해 이혼합니다. 그 빚의 끝은 바람. 바람까지 폈어요? 와, 딱 10년 채우고 바람. 총각 때 나름 인물도 괜찮았고 인기도 좀 있는 편이었는데 너무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빚이 있는 여자랑은 결혼하게 되면 이 사례를 참고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후기 감사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빚이 생기는 경우가, 여성들은 사실 투자해갖고 물론 빚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뭐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는 남자보다는 적어요. 저도 금융권에 좀 일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여성들은 가소비가 많아요. 빚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집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빼고
대부분은 가소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박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소비라든가 도박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한 방에 딱 끊어야 되지 쉽게 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결혼 전에 여자들의 소비 성향을 봐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결혼하는 이후에 갑자기 이제 수입이 줄고 그래가지고 절약하는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파민이 이제 끊기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불행하게 느끼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본인들이 근로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모든 돈을 본인한테 소진하고 놀고 먹고 하다가 다 쓰고 결혼하는 게 룰인가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글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여성분의 주장이었죠. 이거 남자 탓이다. 왜 남자 탓이냐? 아니 남자들이 돈이 없어도 여자가 3천만 원만 모아도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여자들이 돈을 안 모은 건 물소지다는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원했던 성평등,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화가, 이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이제는 돈 안 모으면요 시집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성평등 하자면서요. 양성평등 하자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그렇게 아마 천천히 바뀌어갈 겁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 안 바뀔 겁니다. 일본을 보면서 바뀔 거다고 하는데 전 안 바뀐다의 한 표입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1000명 정도 남으면 바뀔 겁니다. 국가 소멸이 되면 바뀔 거라는 말씀이네요. 일본의 문화를 살펴보면 카레 문화도 있고 예전 막부 시대에도 살펴보면 여자가 일단 남자에게 길을 못 폈습니다. 한국은 그와 반대로 예전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보면 남편들에게 지금보다는 억세게 안 했지만 삶의 욕구 때문에 강인한 모습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거는 과거로 봐도 일본보다는 한국 여성들이 강인한 모습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옛날에 전원 일기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일본 여자들도 집안에서는 한국 여자보다 더 바가지를 끌고 남편 능력 없거나 퇴직하면 왕따 시켜버립니다. 항혼이혼이 일본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한 30년 정도면 좀 난해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은 다르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키를 못 펴고 살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순종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바뀔 거다? 일본의 여자력 그까지는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혼수 36개월 무이자 할부에서 결혼하고 남편 급여로 혼수 대출을 갚는구나. 카드 내역도 확인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한 카드사들 있잖아요. 36개월 무이자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캐시백 뒤로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또 캐시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 내역도 봐야 되고 리볼빙도 봐야 돼요. 리볼빙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 이력에는 안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은 가장 가치가 높은 20대를 임신과 출산,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돈을 펑펑 쓰면서 아무 남자하고 그리고 하이퍼카미를 충족시키줄 남자만을 골라서 입맛, 몸맛, 꼴리는 대로 잭스를 하면서 마치가 해외여행으로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30대를 넘어서 슬그머니 결혼을 하려고 하니 온갖 악한 꾀를 내고 그러는데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결국 다 탄로가 났으니 한 세대 전체가 저주를 받은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결혼 정년기 때 여성들 중에 물론 착실한 분도 있지만 좀 작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결혼할 때 돈을 모아오는 걸 보면 본인이 모은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직장 생활한 기간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된 거는 남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의 힘, 2030 남성들이 윗세대, 그러니까 이제 40대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의 전략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파악한 것 같아요. 파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마통론이 가장 데미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한테는. 뭐 과거에 나왔던 다른 이론들 같은 경우는 숫자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전에 확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통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딱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가 이걸 요구했을 때 거부하기 힘들어요. 거부하면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더 의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실하게 생활 안 했던 여성들은 이제 결혼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저거 다 따지고 이제 뭐 대출 확인하고 카드 이력 확인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외국인 만나려고 합니다. 별걸 다 해야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흥신소도 아니고 대출 이력, 카드 이력 이런 거 다 확인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한국 여성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안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아까 위에 케이스 있죠? 아까 그 후기 케이스처럼 정말 제대로 크게 당합니다. 특히 여자의 어떤 소비 성향 이거 확인 안 하고 결혼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왜 여성의 하위 10%가 혼인율이 높은가? 자신의 소득이 낮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향형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하위 10%의 수입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하위 10% 여자의 수입에 비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이상 대한민국의 남자는 거의 다 최저임금 이상은 다들 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점차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원하는 상향원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막말로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 연봉 2,400 여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여성은 적어도 남자의 연봉이 3, 4천 정도가 마지노선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원할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 4천만 원만 되더라도 상위 30%이고 3,200만 원이 되더라도 상위 40%입니다. 즉 이미 선택지 자체가 3분의 2 정도를 커트해버린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외모나 키, 성격, 집안 내력 등등을 봐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남성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기준은 이거는 똑같아요.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9명 이상인 것 같은데 소득은 자기보다 많아야 된다. 소득은 자기보다 많아야 된다. 거의 다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여성이 엄청난 소득이 많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덜 하는데 이거는 거의 디폴트 값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여성들도 과거에 비해서 좋은 직장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든가 공가산점 폐지라든가 여성 가산점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정말 좋은 직업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연봉보다는 무조건 위의 남자만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남자가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족 못하는 남자들 상당수가 지금 여자들을 선택을 거의 못 받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바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동지론이 지금 많습니다. 동지론이 많다. 비슷한 수준끼리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동지론 지수가 제일 낮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성 중에 대학교 나온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나온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과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연예인들 중에서도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예인들이면 여자 연예인이라도 연봉이 많잖아요.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도 좀 바뀌어야죠. 동지론 정도로 서구처럼 동지론으로 가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도 본인보다 뭐 소득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남자라면 선택하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